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아침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바이오 제약에서 또 기회가 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서 또 기회가 있는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도 몇몇 바이오 종목군들은 또 개별적인 재료 있는 경우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바이오 쪽에 계속 집중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오늘 장에서 또 눈에 띄는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짚어주세요. 네, 일단 먼저 오늘 추천 종목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나머지 내용을 이어가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원래 이게 후반부에 이야기 하잖아요. 이걸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제가 보고 있는 현재 시장에 대한 뷰를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추천 종목은 현금이고요. 저는 현금 비중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한 2195포인트에서 2200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저는 현금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도주들은 오히려 이제 호재가 나온 것들은 이제 좀 조심할 때가 좀 됐다. 특히 코로나 요 19 관련돼서 약간이라도 경기 민감 섹터 쪽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구간에 이 현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좀 호재가 나왔을 때 좀 이익을 좀 한번 챙겼다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5G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서진시스템이나 에이스테크 놓치신 분들은 솔리드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솔리드가 5,600원 정도 됐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KMW도 56,700원대 추천드렸었고,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도 41,000원대 추천드렸었고, 이거 놓치신 분들은 인와이언 HFR까지 하자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5G 관련된 주식들은 여기서 이제 시세가 끝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NC소프트 같은 이런 주식들이 좀 차익 매물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애들, 그죠? 30만 원까지 갔다가 26만 원까지 좀 가격 조정이 좀 일부 나왔죠. 큰 폭의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한 13%에서 한 15% 정도 좀 나온 거니까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이 나왔죠. 한 15%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면 99만 7천 원에서 13% 정도 조정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정 나오기 전에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가격 조정이 나왔죠. 이 주식 먼저 86만 3천 원까지 갔다가 한 지금 15%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이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 성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쪽으로 완전 수혜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시장은 차익 실현 욕구를 좀 크게 느끼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에 따른 좀 기술 반등이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주식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근데 이건 그냥 저는 말 그대로 기술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은 해외 시장과 저는 연동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잘 보면 반등 나왔던 크루즈 선사 카니발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10%대 조정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어제는 16% 급등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항공주 대표적으로 코로나 피해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잉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전날에 이렇게 반등 나왔던 게 이제 다 이제 하나 주식 속도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쪽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를 보고 있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강보합 흐름으로 마감됐지만 시간외에서는 급락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가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졌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변동성을 동반한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좀 참으면 되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한 30%씩 빠질 수 있는 주식들이 막 나오기 있으니까 전 지금 구간에서 완전 코로나 관련된 대장주 아니라고 한다면 현금 비중을 좀 높여서
다시 이 좀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번 구간에서 바이오 제약이 더 눈에 띌 거다. 이번 구간에서 바이오 제약이 더 빛날 거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도 지금 여기서 이제 한 템포 저는 좀 속도 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CGM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많이 갔고, 그 다음 랩지노믹스, EDGC도 세 종목 추천드려서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 이제 이들 주식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뻗으면, 이거는 랠리가 나온다는 관점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배기는 바이오 제약이 많이 숨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진짜 배기에 대한 키워드는 저는 송도 쪽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송도 프리미엄.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독일 머크사가 왜 송도 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표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을 좀 대주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가운데에서 진짜 배기는 CDMO 또는 CMO 업체, 그다음 여기 NK 세포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하시면 이번 구간 섹터에서 가장 좀 저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된 주식은 이제 바이넥스를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드렸는데, 바이넥스 관련된 거는 이제 CDMO 업체잖아요. 근데 HT팜 같은 경우도 이쪽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NK 세포 쪽 보게 되면은 NK맥스 이거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NK맥스는 녹십자셀과 묶어서 같이 여러분들 이번 구간에 좀 베스트 공략 섹터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 이번 구간에 저는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 제약에서 좀 1순위로 보셔라.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대량 생산 쪽인데, 이거는 CDMO와 그 다음에 NK 세포가 키를 잡고 있다. 송도 쪽 관련된 내용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쪽이 진짜 핫한데, 여기에서 좀 성과가 좀 제법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게 1월 25일 날 터졌었는데, 중국 쪽에서 터지자마자 우리나라 국내 몇몇 업체들이 바로 중국에 있는 업체들하고 사업 제휴하면서 지금 인프라 다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경우 연구하고 있는 뭐 옥스퍼드나 제너연구소 주축으로 뒤에 돈 대주는 게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이니까요.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바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있는 선수들이나 이쪽도 이쪽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좀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좀 추천드린 이 현금은 정말 귀하게 쓸 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 쪽을 보더라도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나 진단키트가 아닌 이 위탁 생산 쪽이라든지 NK세포, 그러니까 이 단기적인 코로나로 인한 수혜가 아니라 조금 큰 그림으로 이쪽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단기 매매는 아닌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체가 있잖아요.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4월 달에서 6월 달에 오는 기간 동안에는 바이오 제약은 약간 테마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오 제약 관련된 테마가 하나 형성된 거죠. 자금이 좀 집중되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건데, 이 여름 정도 되게 되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이 확진자가 확 늘어나 버리잖아요. 늘어나 버리게 되면 이거는 뭘로 보는 거냐면 산업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짜리가 아니라 이게 그러면은 올 가을 그럼 더 심해질 수도 있겠는데, 추워지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코로나 없이는 이거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잘 돼 있어서 그렇지 미국 같은 게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백신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필요한데, 이 기술력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 있는 머크사나 영국에 있는 뭐 GSK 이런 업체들이 백신 잘하지 않습니까? 백신 관련된 파이프라인만 30개 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의 발렌베이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1위 제약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많이 액션도 취하고 있어서 바이오 제약 쪽이 저는 완전 이쪽이 큰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